자, 풍선절 반복 수학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뭐예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다 곱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곱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였고 여기를 다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서 지수가 큰 걸 따라 쓰면 됩니다. 이쪽에서도 지수가 큰 걸 따라 쓰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5가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다 5를 얘가 없어도 또 곱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들은요. 한 문제 정도만 풀어주고 똑같은 문제는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18과 30은 2로 똑같이 나눠지니까 2로 나눴을 때 여기가 얼마가 돼요? 1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얼마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죠. 3. 그럼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 5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죠. 왜냐면 둘은 서로소니까요. 자, 그래서 2, 3, 3, 5. 2, 3, 3, 5. 이걸 다 곱하면 되겠죠? 6, 3, 18. 얼마죠? 이게 10, 90이 되네요. 90. 네. 자, 그 다음에 세수일 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세수일 때 한번 볼게요. 2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8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2로 나눴어요. 그럼 3, 4, 얘는 15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선생님 15라는 녀석은 2로 못 나누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세수든 내수든 여기서 셋 중에 둘만 되더라도 내려서 써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3이 보이네요. 3으로 또 한 번 했어요. 여기 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걸 모두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5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5, 4, 20, 60, 120, 240이 정답이 돼요. 이거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도 되는 거고.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30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라인에서 쭉 따라가니까 2로 되고요. 여기 라인 쭉 따라서 가니까 3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5가 되고요. 따라서 2, 5, 10, 여기는 9 해서 90이 정답이 됩니다. 90. 이해되죠? 자, 2번 문제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까 1번에서 했기 때문에. 3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쓰는 겁니다. 라인을 맞춰서. 21은요. 3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28은요.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을 쭉 내렸으면 뭐야? 2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3 하나, 이쪽은 7 하나. 그래서 얘는 7 두 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7이죠. 여기서 둘 다 1이기 때문에 큰 거를 써도 1이겠죠. 따라서 4, 3, 12, 12 곱하기 7이 얼마죠? 12 곱하기 7. 2, 7에 14 해서 84가 되네요. 84. 이해되죠? 자, 넘겨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풀어봅시다. 36 안 지워지네.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4, 9, 36이니까 4랑 여기에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45는 9, 5, 45니까 9랑 5 이렇게. 이쪽 쭉 내려보니까 2의 2제곱. 이쪽 쭉 내려보니까 3의 2제곱. 이쪽 쭉 내리니까 5. 자, 그러면 4, 9, 36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6, 5, 30, 3, 5, 15. 180이 정답이 됩니다. 180. 맞죠? 자, 그 다음에 21, 60, 126 볼게요. 21은 3 곱하기 7이 되고요. 60은 2의 제곱이 먼저 들어있고요. 2의 제곱. 맞죠? 그러면 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 5. 선생님 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 60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정확히 해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126은 뭐예요? 2랑 7이 들어있대요. 2 하니까 여기가 뭐예요? 2로 나누면 63, 7, 9, 63이네요. 그러면 여기 3의 제곱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쭉 내렸으니까 2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쭉 내렸어도 3의 제곱이네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7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 보니까 4, 9, 36 곱하기 5, 6, 5, 30, 3, 5, 15, 180. 180을 또 7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0, 7, 8에 56, 7, 1은 7, 1260이 됩니다. 뭐라고요? 1260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달래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이용하라는 말은 없네요. 그냥 얘는 소인수분해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로 풀지 말고 그냥 나눗셈을 풀고 얘는 이미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분해를 푸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공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봅시다. 49와 63 한번 해볼게요. 49, 63. 그러면은 여기 7로 하면 되나요? 7? 그럼 뭐야? 7, 7에 49, 7, 9, 63. 끝났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7이니까. 그럼 49 곱하기 9. 얼마죠? 9, 9, 81, 4, 9, 36, 441인가요? 네, 441. 자, 그 다음에 42, 70, 98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좀 큰 게 보이면은 그 보이는 걸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이 보여요, 선생님. 7, 6에 42, 얘는 10, 얘는 14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2로 보이네요. 2, 3, 5, 7 이렇게 되죠. 더 이상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한 게 30이거든요. 그럼 얘까지 하면은 210, 210 곱하기 7 하면 돼요. 그럼 얼마죠? 7, 1은 7, 147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470. 여기다 쓸게요. 1470.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28, 36, 60. 28, 36, 60. 뭐 보이는 거는 없어요. 뭐 4 정도? 4, 7에 28, 4, 9, 36. 얘는 15.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세 수 중에서 두 개만 나누어 떨어져도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내려봅시다. 여기 3이 보이니까 3, 여기는 5. 더 이상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계산 방법이 뭐냐면 5가 있죠. 5는 십진법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짝수인 애랑 곱해요. 얘네들을 먼저 곱합니다. 그럼 5, 4, 20이죠. 거기다가 3, 3은 9죠. 그럼 180이 됩니다. 180. 거기다 7을 곱하면 정답이죠. 그러면 7, 8에 56, 7은 7. 1260이 됩니다. 1260. 그래서 이쪽에는 1260. 얘는 1260. 자, 그 다음에 이제 4, 5, 6, 7번. 4, 5, 6, 7번 한번 하고.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얘 2의 세제곱, 얘는 2죠. 그러면 큰 거 써야 돼요. 그리고 2의 세제곱을 쓰고요. 3의 제곱을 써줘야겠죠. 따라서 9랑 8이니까 9, 8에 72 이렇게 되죠. 9, 8에 7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5죠. 뭐라고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5입니다. 자, 5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했어요. 여기가 8이거든요. 얘가 5고. 그럼 8, 5, 40이죠. 거기다가 9를 세제곱, 아니 3을 세제곱하면 27이에요. 어제?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은 얼마니? 27에 40. 0 하나 이쪽으로 두고요. 47에 28, 428. 1080이네요. 1080. 되죠? 1080.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여기 2의 제곱은 한번 써줘야 되고, 그리고 3의 세제곱을 써야 돼요. 왜요?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세제곱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 그 다음이 7의 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4, 5, 20에다가 27. 계산하면은 540인데 그 540에다가 또 49를 곱해야 돼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참고 해야 됩니다. 5, 9, 45.
그럼 4860에다가 4, 4, 16, 5, 4, 20, 2만 1060이죠. 6, 4, 1, 6, 26,460, 26,460, 26,460. 계산하는 연습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얘는 보면은 계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너무 많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2가 하나 있네요. 2가. 자, 3들 한번 볼까요? 3 체크해볼까요? 3. 3의 제곱, 3. 그러면 3의 제곱이 대빵에 있네요.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5의 제곱, 5의 세제곱, 5니까 5의 세제곱이 대빵이고요. 자, 7은 7의 대빵은 7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7이 없는데요? 그렇죠. 7이 없어도 써야죠. 맞죠? 그 다음에 11이 얘만 있어도 써야 돼요.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약간 자비로운 사람 같고 최대 공약수는 약간 얄짤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너는 안 들어가면 안 돼. 난 작은 것만 쓸 거야.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추론하는 영역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추론 영역으로. 자, 추론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개념이 뭐냐면 2의 제곱과 2의 a제곱인데 3이 나왔네? 그럼 네가 3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큰 걸 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쪽에서 보니까 나는 2인데 너는 1이잖아. 그럼 내가 2여야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는 볼게요. 2고 b인데 3이에요. 그러면 네가 3이구나 이렇게. 이런 게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잘 할 수 있는지는 그 테스트를 한번 보면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그래서 6번을 한번 풍쌤의 포인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눗셈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땡땡이 아닌 공약수. 뭐가 들어가냐? 1이 아닌 공약수죠. 1이 아닌 공약수로 어느 두 수의 목도 땡땡땡이 될 때. 공약수로 어느 두 수의 목도 뭐예요? 공약수가 될 때까지? 서로소가 될 때까지?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눈 다음, 나누어준 다음, 나누어준 땡땡땡과 마지막 소인수라고 해야 되나? 나누어준 공약수와 마지막 수 룰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 곱한다. 모두 곱한다. 마지막 약수? 약수도 룰이잖아요. 공약수와 약수? 수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공통인 소인수, 공통이 아닌 땡땡땡을 모두 곱하여 약수겠죠. 공통인 소인수 아니면 약수라고 써도 돼요. 공통인 소인수 그냥 소인수라고 통일하는 게 낫겠네요. 소인수를 모두 곱하여 구한다. 이때 공통인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지수가 큰 거. 그대로. 지수가 다르면 큰 것을 택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의 활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 문제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야 되네. 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양수와 음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수와 음수.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왜 중요하고 여기서 수포자가 생기냐면요. 양수라는 수체계에서 음수라는 수체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새롭게 정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들어간 걸.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것까지도 할 만한데 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이러한 법칙들이 생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각각 수로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때 플러스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양수는 0보다 큰 수,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여기에 좀 형광펜을 쳐놓으면 좋겠죠?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실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되겠죠, 여기는? 자, 영상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죠. 우리가
오늘 겨울인데 영하 5도야 이런 거는 마이너스 5도를 말하는 거고 지금 낮이 되니까 3도가 됐어. 그건 뭐야? 영상 3도를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영하 2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온도를 영상과 영하로 나누는 기준은 0도씨에서 되겠죠. 물이 어는 딱 점이죠. 자, 그래서 땡땡의 온도는 0도의 온도보다 3만큼 높대요. 0보다 이게 0이면 3만큼 높대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 3이겠죠. 자,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하고요. 양의 부호로 플러스를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4번부터 다시. 자, 그래서 네모 2도 온도는 0도보다 2도씨만큼 낮다. 0도가 여기 있으면 이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하, 즉 마이너스 2도. 그래서 음수라고 하고 얘를 음의 부호를 쓰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93년 6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됐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고 옳은 것에 0표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동그라미 하나가. 발사 시각을 0초라고 돼요. 이게 0초예요. 자, 발사 3초 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발사 5초 후는 이쪽이죠. 그럼 플러스 5라고 나타내는 게 맞겠죠. 발사 전과 발사 후를 나누는 기준은 0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초는 발사 4초 전이죠. 플러스 1초는 발사 1초 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죠. 자, 한번 그래도 3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3,000원의 수입은 플러스 3,000원. 그러면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이 뭐냐면 날출이에요. 그래서 빼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죠. 지하 100m는 마이너스 100m라고 하면 되고요. 실점은 1을 실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자, 5분 전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후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30. 하락이 마이너스 15. 그러면 상승은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을 보면은 3년 전은 마이너스 3년 이렇게 되고 5년 후는 플러스 5. 200g 증가는 플러스 200. 300g 감소는 마이너스 300. 해발 500m는 플러스 500. 해전은 뭔 말이냐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낮을 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 영상 8은 플러스 8. 영하 8도는 마이너스 3. 영하 3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풀어볼게요. 수학 성적이 15점 향상되었다. 플러스 15. 6cm 더 달았다. 플러스 6. 야채 가격이 20% 하락했다. 마이너스 20. 3도 올라갔다.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빨리빨리 합시다. 자, 응시자 수가 작년에 비해 200명 증가하였다. 플러스 200. 0보다 3만큼 큰 수.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양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0보다 5만큼 큰 수는 플러스 5. 양이라고 쓰면 되죠. 0보다 2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음이라고 쓰면 되고 0보다 4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4. 또 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2.5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 2.5. 0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냐 크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양수를 찾으래요. 양수 뭐예요? 플러스 3, 플러스 2.2, 플러스 0.1. 음수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 0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거는 0이라고 하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양수. 플러스 있는 게 다 양수, 마이너스 있는 게 다 음수,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건 0. 여기 뭐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각각 수로 나타낼 때 한쪽은 양의 부호 플러스를 쓰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부호,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써서 나타낸다. 0보다 큰 수로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합니다. 자,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합니다.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를 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가 있고요. 이제 정수라는 수체 계로의 확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2 빼기 3이 뭐예요 하면 애들이 이게 뭐예요? 없는데 이런 거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 항상 뺄셈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학교를 들어오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이제는 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양의 정수, 자연수의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수의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한대요. 자, 양의 정수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오히려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죠. 플러스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생략하여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 플러스 2라는 거를 그냥 2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양의 정수라고 불리고 얘는 자연수라고 불리는데 둘이 플러스 부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정수랑 자연수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음의 정수는 뭐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 뭐라고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는 그러면 뭐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정의는 다 내렸어요.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하여 1, 2, 3만큼 큰 수를 각각 뭐라고 나타내냐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 나타내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때 양이라고 하고 이를 양의 정수 여기 정수만 쓰면 되냐 양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는 자연수의 양 플러스를 붙인 거고요. 0을 기준으로 하여 0보다 1, 2, 3만큼 작은 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한다.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입니다. 양의 정수는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수체계가 확장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연수라는 수체계를 배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정수라는 수체계를 배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를 구하고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판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0보다 2만큼 큰 수, 0보다 2만큼 큰 수는 플러스 2죠. 그래서 양의 정수고요. 0보다 5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음의 정수고요. 0보다 7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 7. 그래서 양의 정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다음에 해당하는 수, 양의 정수 플러스 붙은 거 다 찾으면 돼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붙은 거 찾으면 되고요.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가 아닌 건 0이죠. 자, 풍셈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뭐라고요? 자연수의 양의 부호에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는 뭐랑 같다? 자연수랑 같다는 거죠. 자연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한다.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라는 뜻까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유리수라는 수체계로 그럼 더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음의 정수, 이제 유리수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유리수가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요. 무리수는 나눌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무리수는 중3 때 배웁니다. 유리수 한번 읽어볼게요. 유리수에는 양의 유리수가 있대요. 양의 유리수는 뭐냐면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래요.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뭐냐면 분모 분자가 자연수여야 된대요. 자연수 아무거나 넣을게.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를 앞에 붙이면 양의 유리수. 그럼 예를 들어서 3분의 5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얘는 음의 유리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리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유리수는 뭐냐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알겠죠? 자,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모든 정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유리수는 무슨 수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정수는 유리수인가요? 얘 분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리수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수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3이 있다고 해보자. 3을요 분수로 나타내볼게요. 선생님이 1분의 3 분수로 나타냈죠. 아니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2분의 6 우리 초등학교 때 약분 배웠죠. 이 약분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나요? 있어요. 초6 때 배운 원주율, 파이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걔네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3.14, 뭐 주기율 뭐라고 해요? 원주율표 외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유리수의 수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정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정수를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우리가 아는 자연수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고 0보다 작은 수인 음의 정수를 추가를 해서 정수라는 수체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게 정수고요. 근데 이 세상엔 정수만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분수꼴을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있죠. 그런 수들은 다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뭐 배웠어요? 분수도 배웠고 소수도 배웠죠. 그렇게 분수, 소수들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붙는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가 붙는 유리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개념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3분의 7처럼 분모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양의 정수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얘가 보니까 분수들이네요. 분수. 분수들은 정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는. 이 분수들은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죠. 맞죠? 자, 분모분자가 땡땡땡인 분수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2는 1분의 2, 3은 마이너스 2분의 6이겠죠. 약분을 하면 3이잖아요. 그리고 0은 3분의 0. 이렇게 모든 정수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플러스 2, 마이너스 3, 0 같은 이런 정수들은 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회 시간 막 이런 거 배웠죠. 지금 여기가 대덕구잖아요. 대덕구를 정수라고 봐봐요. 그리고 여기 뭐냐? 와동을 자연수라고 보세요. 그 신대동을 0이라고 보고 음의 정수를 연축동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신대동, 연축동, 와동은 대덕구 맞죠? 얘네가 대덕구가 아니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덕구보다 더 큰 범위인 대전을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정수는 유리수이다. OX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수는 당연히 유리수 맞아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대덕구는 대전이다. 대덕구는 대전에 속하죠. 대덕구는 대전에 있다. 맞잖아요. 대덕구는 대전이다. 즉 정수는 유리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연수는 정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축동은 대덕구다. 이렇게 맞잖아요. 연축동은 대덕구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범위로 보면 돼요. 그럼 범위로 한 번만 나타내 줄게요. 이 대빵 큰 범위가 누구냐면 유리수예요. 야, 내가 가장 커. 대전이야, 대전. 여긴 정수라는 애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마치 대덕구, 뭐 서구,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정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자연수라는 애도 있고, 뭐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죠. 그 자연수가 마치 뭐 와동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정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맞죠?
자, 0.8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분의 8.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붙이고 10분의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100분의 27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저 봐요. 모든 소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무슨 수다? 유리수다. 근데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들 해볼게요. 양의 유리수는요, 그냥 플러스 붙은 거 다 쓰면 됩니다.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붙은 거 다 쓰면 되고요. 아니, 그럼 선생님 얘는 플러스 안 붙었는데요? 플러스가 뭐가 가능하다고 했냐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네들도 다 양의 유리수로 써줘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애들 있죠. 얘네들은 다 양의 유리수입니다. 그럼 여기 세모 친 애들은 다 음의 유리수겠죠. 그리고 얘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그 양의 정수는 뭐냐? 여긴 좀 한번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양의 정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양의 정수. 정수는 뭐예요? 분수가 아닌 수죠. 분수로 얘 봐봐요. 얘는 약분하면 2입니다. 얘는 약분하면 5고요. 또 약분되는 거 찾아볼게요. 없네요. 자, 그럼 양의 정수는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 플러스 2. 즉 2분의 4. 그리고 양의 정수는 여기 또 있네요.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4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 있네요. 2분의 10이 왜 정수예요? 약분하면 5잖아요. 알겠죠? 따라서 정수들은요. 얘네들을 다 합치면 되죠. 여기다가 뭐 포함하면 돼요? 여기다 0까지만 포함하면 정수가 됩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예요? 이것들을 뺀 나머지 다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다음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를 차례대로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양의 유리수를 쓰래요. 그럼 플러스 있는 애들 다 쓰세요. 근데 플러스가 없어도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플러스 있는 애들 다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애들을 찾으라는 거죠. 영은 안 돼요. 영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니까. 음의 유리수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붙은 애들 다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 약분하면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약분되는 게 없네요. 네,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양의 이제 정수를 찾으래요. 양의 정수는 우선 10, 그 다음에 양의 정수는 4, 그 다음에 3분의 6도 양의 정수예요. 왜냐면 약분하면 2니까. 자, 그 다음에 없어요. 자, 음의 정수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분수나 소수 형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뭐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7, 9분의 2, 플러스 2.25, 마이너스 없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유리수는 0이죠. 그리고 6번의 정답은 0이겠죠. 자, 여기는 이런 걸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1은 뭐예요? 정수도 아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왜냐면 소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음의 유리수라고 해도 돼요. 맞죠? 음의 정수는 아니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도 됩니다.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죠. 자, 플러스 4분의 5. 얘는요, 뭐라고 하냐면 양의 유리수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기도 하죠. 0은요, 정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수라고 해도 되고요. 뭐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 되고,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 다 안 되네요. 시옷밖에 안 되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분의 10은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죠. 그러면 뭐예요? 양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자연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예요? 양의 유리수라고 해도 되죠. 이거 좀 헷갈리죠?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양의 정수 아니고요. 음의 정수입니다. 그럼 음의 유리수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니고
뭐예요? 네, 그냥 니은 리을만 들어가네요. 자, 5는요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유리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이런 말들, 용어들을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와동은 대덕구이다. 맞죠? 자연수가 더 작은 범위입니다. 정수보다. 그럼 자연수는 정수 맞아요. 0은 자연수인가요? 아닙니다.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거지. 0은 정수예요. 정수. 0은 유리수이다. 맞아요. 0이 가장 큰 범위예요. 마치 뭐예요? 연축동은 대전이다. 이런 느낌이죠. 연축동은 대전에 있는 거 맞으니까.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음의 정수이다.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음의 정수. 선생님 맞죠? 아니에요. 틀려요. 봐봐요.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요. 음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 0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틀리냐면 0도 있다. 이렇게 써주세요. 0도 있다. 자,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나눠진다도 틀려요. 왜요? 얘는 왜 틀리는 거죠? 선생님 양의 유리수랑 음의 유리수 맞잖아요. 왜 틀리냐면 0도 있다. 네, 0 때문에 그래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진다. 얘는 맞아요. 유리수는 두 개로 나눠져요. 정수인 애와 정수가 아닌 애로. 맞죠?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대덕구는 대전이다. 맞잖아요. 네. 대전에 있다. 네. 자, 그럼 여기도 볼까요? 정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다. 아니에요. 다 유리수입니다. 유리수가 가장 큰 범위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대덕구에는 대전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대덕구 사람들은 다 대전 사람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음의 부호는 생략 안 돼요. 양의 부호만 생략이 돼요. 0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3분의 0, 4분의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거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맞아요. 0은. 자,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뭐예요?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죠. 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양의 유리수, 그 다음에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고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스스로 점검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직선 절대값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